오늘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제 103기 강좌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녹화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는데요. 사실은 좀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가 복잡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로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봤을 때 뭐 포토샵 수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픽 수업도 있고, 동영상 편집 수업도 있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처럼 사무자동화 계열에 있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배우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자격증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수업은 하드웨어적인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C 정비를 배우면 PC 정비사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PC 정비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정보처리 기능사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우리가 배운 것 갖고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필기시험 패스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자격증 과정으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을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에 질문 드린 게 뭐냐면은 PC가 작동되는 순서 그리고 원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켜지면, 컴퓨터가 전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전원을 켜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열린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컴퓨터적인 용어들이 좀 나올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1단계. PC의 전원을 ON하면, 두 번째, 롬 바이오스에 의하여 호스트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롬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바이오스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호스트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바이오스는 뭐냐면요, 먼저 롬부터 설명드릴까요? 롬은 주기억 장치의 일종이에요. 근데 전원을 켜면, 전원을 꺼도 내용이 소실되지 않는다. 롬이라고 하는 거, 우리 CD-롬 이런 거 들어보시죠. CD-롬. 그것처럼 그 안에 기록을 하긴 힘들어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갖고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록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뭐 적외선 방법, 자외선 방법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방법도 나왔고, 공CD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면 한번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고,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롬도 나왔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는 뭐냐면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거의 줄임말인데요.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윈도우, 우리 흔히 말하는 윈도우죠. 운영체제. 윈도우가 작동되기 전에 먼저 작동되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스트라는 건 뭐냐면은요, 호스트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 그래서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를 하는 기능이에요.
선생님 저기 기계식으로 키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저 기계식이라고 써 있는 기계식이요? 네. 아, 기계식 키보드가 좋은 거예요? 기계식 키보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유리하죠. 기계식 키보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높이가 좀 있죠. 노트북용 키보드는 어떻습니까? 납작하죠. 다 달라요, 성격이. 저는 노트북용 키보드를 못 쓰겠어요. 왜냐면 습관이 이렇게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기기식 노트북 키보드는 납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내려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깊이가 항상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내려가잖아요. 길게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려니까는 딸깍딸깍딸깍 일일이 힘을 줘서 눌러야 되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러 어디 나가면 그냥 그렇게는 써요. 근데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일반 키보드를 꽂아서 씁니다. 일반 키보드를. 근데 이제 기계식 키보드는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키보드는요, 안에를 뜯어보면은 키를 하나 누를 때마다 하나씩 작동되는 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키 여러 개가 하나로. 근데 기계식 키보드는 한 개당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106개입니다. 우리 키보드의 키가 106개인데 이 106개를 누르면 동시에 인식이 돼야 좋죠. 키보드를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계식 키보드는 그게 인식이 돼요. 그 타격감이 좋아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느낌이 좋아서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는 어떨까요? 딸깍딸깍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그럼 일을 못하지, 시끄러워서. 그래서 청축, 갈축, 흑축 여러 가지 색깔에 따라서 그 키보드 작동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거에 맞춰서 또 사무실은 써야 돼요. 그래서 워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게임용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를 사오면 힘들고 시끄러워서 안 되고, 사무용에 맞는 기계식 키보드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세 번째,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이거 이제 우리는 윈도우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리눅스를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운영체제가 작동을 한다. 그럼 이제 바탕화면이 열린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PC가 작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작업은 주기억장치, 우리 흔히 말하는 램, 주기억장치에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열리면 윈도우도 주기억장치, 우리가 램이라고 보통 부르죠. 램에 상주가 돼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을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플, 더 줄이면 앱.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또는 뭐 엑셀이라든지 또는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예. 응용 프로그램도 램에서 작동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도 램에서 보관을 한다.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글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컴퓨터를 켰으니까, 여러분도 컴퓨터 켜셨으니까 윈도우가 돌고, 인터넷 실행했으니까 인터넷도 열리고, 제가 메모장을 열었으니까 메모장도 열렸고, 이게 다 주기억 장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막 썼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원이 꺼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윈도우 지워지고 보조기억 장치, 지금 메모장 지워지고 데이터 입력한 거 지워지죠. 정전이 된 걸 다시 해제가 돼서 켜지면 윈도우는 있었으니까 열리면 되고 메모장은 열리면 되는데 지금 입력한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소실됐죠.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우리가 저장이라는 명령을 걸죠. 전원이 꺼질까봐. 그러면 저장 명령은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이거는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입니다. 출력.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가 안 켜진다. 그러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아까 제가 요걸 적어드렸는데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포스 작업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그랬잖아요. 이때 화면에 글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도 관건이 돼요. 화면에 글자가 안 보이면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보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윈도우가 깨져가지고 안 열리는 건지 아니면 어디 부품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디가 오류가 나는 건지 이렇게 화면이라도 보이면 좋은데 화면조차 보이질 않으면 CPU 메모리 문제예요. 또 그래픽 카드 문제고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 신호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화면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는 장착이 안 돼 있고요. 그래픽 포트만 있거든요. 그럼 CPU가 보내는 역할을 해요. CPU가. 하여튼 간에 화면에 글자가 안 보이면 CPU와 메모리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전원이 안 켜져. 그 얘기예요. 전원이 안 켜져. 전원이 안 켜지면 멀티탭부터 찾아봐야지. 파워를 눌렀는데 안 켜져. 그러면 우리 집 정전인가? 형광등 불 들어왔는데? 그 멀티탭을 봐야 돼. 멀티탭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간혹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전화가 급하게 와요. 선생님 인쇄가 안 돼요. 예? 저희 집 가게 사무실인데 프린터가 안 돼요. 어제는요? 어제는 됐어요. 알고 봤더니 위치를 바꿨대. 이쪽 자리에서 저쪽 자리로. 그러니까 코드를 뺐다 껐다 다 했었겠죠. 전기줄을. 그러면 멀티탭에 꽂혀 있어요? 그랬더니 멀티탭에 꽂혀 있대. 켜져 있어요? 했더니 꺼졌네요. 그러더라고. 멀티탭이 꺼져 있대. 프린터만 따로 꽂아놨다는 거야. 그럼 켜보세요 했더니 인쇄돼요 그러더라고. 본인은 오죽 답답했으면 아는 사람이 저라고 저한테 연락을 왔겠습니까? 근데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서로 생각이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파워가 켜졌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다리가 멀쩡하게 붙어 있는데 못 걷겠어. 이거야. 힘이 쪽 빠져가지고. 파워 공급 장치라고 하죠. 전원 공급 장치에는 여러 가지 전원을 관리해주는 기구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부속들이. 근데 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를 원활히 공급을 못해요. 220V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는 24V를 보내야 되고 어디는 12V를 보내야 되고 어디는 5V를 보내야 되고 어디는 3.3V를 보내야 되고 다 역할이 다른데 일단 메인보드 쪽에 들어오는 전원이 문제가 생기면 메인보드가 전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메인보드가 안 켜지면 뭐 아무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다리는 멀쩡한데 위험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컴퓨터로 전원이 들어올 때 파워 서플라이에 의해서 컴퓨터 주변 장치에 사용하는 12V, 뭐 24V 이런 거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레귤레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기면 불은 들어와. 불은 LED에 불은 들어와 있는데 전원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얘기지. 또 하나는 자체 문제로 인해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먼지가 많이 끼어간다든지. 예. 근데 파워 서플라이는요, 서비스 기간이 대부분 5년입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자, 제 홈페이지 한번 와서요, 여기 초기 화면 볼게요. 초기 화면. 제 초기 화면에 오시면 쭉 내려가서 보면 오른쪽에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다나와.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다나와를 외우셔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여기 다나와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은요, 다나와라는 사이트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예요. 과거에는 컴퓨터 용품만 비교해줬는데 지금은 다른 것도 해줘요. 일단은 컴퓨터 쪽으로 갈게요. 그럼 컴퓨터 노트북 해서 컴퓨터 바로 가게로 가보시면은 컴퓨터에 관련된 가격들, 부품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파워도 있고요, CPU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워를 한번 눌러볼게요. 파워. 이렇게. 파워로 인해서 컴퓨터가 멈췄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의미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무리하게 파워를 돌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하드를 10개를 돌렸었어요. 제 케이스가 10개가 들어가더라고, 하드를. 그래서 있는 하드 없는 하드 다 꽂아갖고 돌렸더니만 한 3년을 썼더니 어느 날 픽 하고 타는 냄새가 나더니 나갔어요. 그 뒤를 만져봤더니 뜨겁더라고요. 전원공급장치 쪽을 만져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때 파워가 500W예요. 근데 하드가 하나당 50W 먹거든요. 50W니까 10개면 500W죠. 메인보드 100W, 50W 먹죠. 그래픽카드 먹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키보드 마우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기를 더 먹잖아요. 최소 600, 700W는 돌려야 되는데 500W로 견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혹사당한 거죠. 혹사. 타버리더라고, 부속이. 그래서 하드를 다 빼고요. 지금은 4개만 쓰거든요. 4개만 써요. SSD하고 하드하고 4개를 쓰는데 파워는 600W 돌립니다. 파워 때문에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교체한 지 한 8년 됐는데 끄떡없어요. 아시고 사셔야 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파워가 제가 저번에 보니까 450W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강의실 컴퓨터는 하드 하나 달려있어요. SSD 하나, 메인보드 하나, 그리고 없잖아요. DVD 하나. 이거. 그러면 많이 먹어봤자 200W 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얘는 계량기가 200W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림 컴퓨터 있죠. 얇은 거. 보통 얘들은 300W를 돌려요. 그럼 슬림 컴퓨터에는 DVD 하나, 하드 하나, 그래픽 카드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픽 카드가 작은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림은 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아, 우리 집은 작아가지고요, 이 큰 걸 못 넣어요. 그런 집은 없잖아, 대부분. 아, 그러면 노트북을 사야지. 방이 좁아서 데스크탑을 못 놔요. 그럼 노트북을 쓰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슬림 컴퓨터보다는, 왜 슬림이 나빠서가 아니라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픽카드 꽂으려도 뭐가 안 맞고, 하드를 하나 더 달라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맞고, 불편해.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슬림이 더 길어요. 일반 우리 타워형보다 더 길어요. 더 불편해요. 오히려 파워도 약하고요. 파워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파워 뜯어놓은 거 있네요. 그렇죠? 파워 뜯어놓은 거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열어볼게요. 파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 요 안에 그림이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코일도 걸려 있고 막 그러죠? 이거 우리 몰라도 돼요. 이걸 열어보면 안 됩니다. 무상 서비스를 안 해줘요. 그러면. 왜냐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옆에. 라사를 풀고 얘를 뚜껑을 여는 순간 스티커가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라사를 풀는 흔적도 보여요. 라사를 전용 기계로 열는 게 일반 드라이버로 열면 흠집이 납니다. 라사가.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열어가지고 스텐 라사로 교체해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열면 흠집이 나요. 그래서 무상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자, 보세요. 요런 거. 우리 24페이지에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검은 거고 여기는 허였네. 이거 1번 1번 그림 여기 있네. 넓은 거, 이거 하얗게 돼 있는 넓은 거. 이게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건 보이네. 요런 거 3번은 보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주변에 널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번이에요. 3번. 색깔이 검고 하얀 거 차이인데 요거는 구형 장치에다 꽂는 거. 구형 장치. 6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6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요 장치가 6개가 들어있다는 건데 얘는 신형 장치. SSD, 하드, DVD 이런 거에 꽂는 거. 신형.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개. 옛날 플로피. 요즘 플로피 디스크 안 쓰죠? 대신에 뭐를 쓰냐면 요거로 뭐더라? 카드 리더기. 디카 메모리 이런 메모리들 연결하는 거 있죠? 그 전기를 여기다 연결해요. 요거는 그래픽 카드 꽂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근데 2세트가 들어있대죠? 2세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파워를 사면 그래픽 카드 2대밖에 연결 못해. 근데 나 3개를 쓰고 싶어. 그래픽 카드를 3개를. 그럼 이 파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한가 모자라잖아. 하나가. 그럼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여기에서 다른 거. 이제 조건을 여기다 걸죠. 여기 조건이 쫙 있어. 되게 많아.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PCI 이게 4개 이상짜리 있어. 4개 이상. 아까 2개라 그랬잖아요. 2개. 근데 제가 여기 체크해 보니까 4개 이상짜리는 53만원. 얘는 아까 5만원인가 그랬는데 이건 53만원이래. 40만원. 얘는 42만 3천원이죠. 이걸 사면 뭐가 좋다? 1500W. 채굴기 같은 거 이거 돌리는 거지. 이거 살 거라면 노트북을 하나 더 사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뭐 55cm다, 60cm다, 50cm다 이렇게 길이가 나와 있고요. 얘는 3개가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네. 하나씩 이렇게. 나사, 설명서, 케이블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어디 거라고요?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나쁜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다를 떠나서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저한테는 요거 쿨러 마스터. 잘만이라는 기업 브랜드 좋아요. 잘만은요 펜 돌아가는 거라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펜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쿨러, CPU 쿨러, 메모리 쿨러, 펜이 돌아가면서 열을 식힐 거 아닙니까? 펜 돌아가는 건 잘만이 제일 잘 만들어요. 더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잘만간 사면은 후회를 안 해요. 좋아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뭐 이상 없습니다. 잘만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쪽 보시면은 케이스에 파워가 위에 올라가는 거지 아래 내려가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25쪽에는 파워가 어디에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위에 꽂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림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런데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케이스라고 있죠. 케이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삐까번쩍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강화 유리가 달려 있고 불이 번쩍번쩍 LED가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거 있는데 이거 집에 사다 놓으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정신 사납다고. 예.
제 것도 메인보드 그 케이스 앞면에 제가 쓰는 케이스가 15년 됐어요. 근데 거기에 LED가 나타납니다. 펜 돌아가는 그 라운드 숫자라든지 CPU 온도라든지 이게 쫙 나타나요, 숫자가. 그때는 비싸게 샀죠. 근데 지금은 다 케이블 빼놨어요, 코드. 번쩍번쩍거리니까 정신사납더라고. 애 엄마가 옆에서 앉아요. 정신사납다고. 자, 싼 걸 한번 볼게요, 싼 거. 왜 다 비싸? 10,000원짜리 이런 거 없나? 아, 여기 있다. 16,000원짜리 한번 볼게요. 앞면을 보는 게 아니고요, 뒷면을 좀 볼게요, 뒷면. 여기 이제 앞면이고요. 선생님 근데 그 케이스 자체에서 이렇게 전자파를 다 차단하는 그런 건 없나요? 전자파요? 네. 전자파 차단하는 것도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끔 생산하죠. 네. 자, 지금 케이스가 앞면만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얘는 케이스 저 파워가 위에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요, 위에. 케이스가 재료가 뭔데요? 네? 케이스 재료가 뭐예요? 케이스 재료요? 네, 겉에. 근데 금속도 있고요. 비금속,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이 딱 붙으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케이스는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비금속이죠. 제가 쓰는 건 옆에다 딱 갖다 대면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딱 붙거든요. 그러면 고철로 파기도 좋아요. 제 건 또 무거워요. 오래된 거라. 그러면 고철 갖다 팔면 그래도 제가 받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 거는 안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여러분이 고를 때도요, 조심하셔서 고르셔야 돼요. 즉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를 장착을 하고 두 번 다시 안 열어볼 거냐, 허구한 날 하드를 뺐다 꼈다 할 거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수시로 뺐다 꼈다 하거든요, 장치들을. 그러니까 라사로 잠그고 드라이버로 돌리고 하면 힘들어요. 저는 원터치거든요. 갖다 탁 밀면 탁 잠기고 버튼을 옆에 딱 누르고 땡기면 빠지고 그래요, 원터치형으로. 그런 케이스는 좀 비싸요. 가격이 비싼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옆면이 강화유리라고 돼 있잖아요. 강화유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강화유리로 된 거는 일정 충격에는 강하죠. 말 그대로 강화유리니까. 그리고 유리니까 안에 내부가 보이죠. 내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사 구멍이 있으니까 풀르면 되고 언제든지 그건 뭐 상관없이. 그림은 이렇게 뭐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파워 스위치 같은, 이렇게 팬 조절하는 거예요. 팬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위에도 팬이 돌아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서 열 나니까 머리에 팬을 달고, 등짝에도 땀이 나니까 등에도 팬을 달고, 뒷면에 앞면에도 팬을 달고, 옆면에도 팬을 달고, 이렇게 밑에는 공기를 들어 올리고 위는 공기를 내뿜고, 이런 팬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붙는 자리가 많으면 비싸요. 옵션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기능이 여러 가지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싸요, 이런 케이스들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멋있게나 꾸미고 싶어 그러면 뭐를 하냐면 순행식을 쓴단 말이에요. 순행식. 공랭식을 안 쓰고 순행. CPU 쿨러, 그래픽 쿨러를 순행식으로 돌려요. 우리 자동차도 순행이죠. 순행 공랭 돌리잖아요, 같이. 안 그러면 열이 나서 엔진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 강의실에서 하는 업무는 공랭식으로 돌려도 충분히 견뎌요. 근데 게임 같은 거, 퍼포먼스 강한 업무를 돌리면은 쿨러가 견디질 못하니까 순행식을 돌리죠. 에어컨처럼.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그런 케이스는 또 비싸고요. 케이스도 비싸고 장치도 비싸고. 그래서 나가보면 그렇게만 해주는데 50만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26쪽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할 때 삑 하고 한 번이 났다, 삑삑 두 번 났다, 세 번 났다, 네 번 났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11번까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검은 창에 하얀 글씨가 보이죠? 얘는 CPU나 메모리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픽카드하고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가 이상이 있으면 화면이 안 떠요. 근데 화면이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떴네요. 시모스 체크 에러, 시모스 체크섬 에러가 났네요. 그렇죠? 그럼 시모스 체크섬 에러가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근데 에러는 났는데 해결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다 맡겨야지, 들고.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그 메인보드에는 기본적으로 CPU와 메모리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인보드만 빼서 봉투에다 싸가지고 용산에 가져가면 뭐 1시간이면 해결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시모스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시모스로 이제 수리를 해줄 거라고. 보통 5,000원에서 만원, 만원이면 되죠 뭐.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무상 서비스 기간이 노트북은 1년 무조건, 일반 데스크탑들은 3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환을 해주든지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겠죠. 수리를 해주든지 간에. 근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상이죠, 유상. 그때부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노트북을 새로 샀대요. 기분이 좋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작업하는데 애가 툭 치는 바람에 커피를 흘린 거야. 노트북 키보드판에. 근데 삼성 거는 좀 비싸요. LG나 삼성이 노트북이 비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에 생활방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커피가 딱 흘렀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빼고 얘를 살짝 기울여요. 그 샤워기로 쓱 올려요. 물을 같이 뿌려요. 그럼 커피가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가져가면 세척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노트북을 샀나봐. 커피가 다 흘러 들어가죠, 안으로? 보드 안으로. 그러니까 세척 비용이 아니죠? 안에 설탕도 들어가 있으니까 커피에. 소비자 부주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상 서비스죠? 노트북을 60만원 주고 샀는데 보드를 교체하는데 40만원 들었대요. 졸지 100만원 된 거죠. 3일 만에. 구매한 지 3일 만에. 그리고 키 덮개도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 덮개도 있잖아요. 그나마 그걸 했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야, 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저도 그런 실수를 간혹 해요. 모니터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옆에를 잡지 않고 위를 잡았어요, 위. 패널을 잡은 거야, 유리판을. 그들이 느낌이 이상해. 부두둑 보니까 깨졌어. 화면이 잘 안 나와. 울그락불그락.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23만원 주고 샀는데 패널만 안 해? 20만원이래요,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게 낫지? 구매한 지 5년 됐어, 4년 됐으니까. 그래서 에이, 화딱지 나서 그 회사 거 안 사고 다른 회사 거 샀어요. 고객 한 명 잃었죠, 그 회사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LG 거죠, LG 거. LG 거는요, 너무 힘을 안 줘도, 힘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한 안 깨지더라고요. 양손으로 안 잡아요, 저는. 한 손으로만 잡거든요, 습관이. 그래갖고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진 거야. 근데 집에 있는 노트북은, 제가 쓰는 그 모니터는 15년째 쓰고 있는데, 막 집어 던지지는 않았지만, 전혀 이상이 없어요. 2대를 쓰는데. 근데 애들 걸 새로 사준 거는 그렇게 약하게 만들더라고. 중소기업 제품이라 그런지 불안스러워. 그래서 누가 모니터를 산다 그러면 무조건 삼성 거 사세요, LG 거 사세요 라고 해요. 괜히 좋은 거, 성능 좋은 거, 저렴하게 나온 거 샀다가 잘못 건들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추천해 줬다고 제가 욕을 먹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디자인이 안 이쁘대. 그러니까 삼성, LG가 디자인이 제일 예쁘죠.
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데 어제까지 잘 되던 애가 오늘 이렇게 될까? 모르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럴 수 있겠지. 주로 어떨 때 그래요? 이사하고 나면 차에서 흔들렸어. 그래픽카드 약간 이격이 나고 메모리도 약간 헐렁헐렁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면 삑삑삑삑 이래. 그럼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꽉꽉꽉 눌러주면 돼. 수직으로. 다시 켜보면 삑 하면서 작동이 돼요. 근데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하드 컨트롤러가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문제가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팅이 안 된다는 얘기지. 부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새로 깔아야죠. 그럼 그 안에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든 거라.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진단하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없는 게 더 많아요. MBR이 훼손된 경우, 뭐 파티션이 손상된 경우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하여튼 윈도우가 안 켜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요. 다운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과열. 사람도 과로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컴퓨터 뚜껑을 열어놓고 쓰거든요. 그러면 열이 덜 나요. 근데 먼지는 더 들어갑니다. 주변에 먼지까지 다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키기 전에 컴퓨터를 한번 청소하고 다시 키긴 하는데, 칫솔이나 이런 붓 같은 걸 옆에다 두고. 열이 많이 나니까는 열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열순환이 안 돼서. 그 이유가 뭐냐?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를 보셔야 돼. 우리 강의도 캐비넷이 따로 있잖아요. 캐비넷이. 자, 이 캐비넷 안에 본체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왼쪽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놓여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본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붙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보통 중간에 놓죠.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근데 컴퓨터 본체는요, 오른쪽에다 붙이면 돼요. 책꽂이 오른쪽에다 붙이면 된다고. 왜냐면 왼쪽에 통풍구가 있어요. 왼쪽에 통풍구가 있거든요. 일로 열이 순환이 돼요. 오른쪽엔 통풍구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 뒷면에 통풍구가 있고요, 앞면에도 통풍구가 있고요. 우리 앞면에 뚫려 있죠. 뒷면도 뚫려 있죠. 어느 강의실 가보면요, 뒷면이 막혀 있어요. 케이블만 딱 나올 수 있게끔 해놓고 딱 자물쇠로 잠가놨더라고. 못 열게. 그러면 그 컴퓨터 안에서 열이 얼마나 날까? 종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퍽퍽퍽 다운돼요. 사람도 사우나 통에다 집어넣어놓고 한 몇 시간 있어 보세요. 사람들 죽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책상을, 저는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써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고, 옆면 카바도 뺏겨놓고 쓰고. 그 자주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부속을. 전 그런 용도로 쓰는데,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왼쪽에는 공간을 좀 두시면 되고, 뒷면도 공간을 좀 두시면 좋고, 열순환이 잘 되는 곳, 공기 흐름이 좋은 곳에 쓰시면 좋아요. 막힌 곳에 쓰시는 것보다는. 가끔씩 선풍기를 돌릴 때 본체 쪽으로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열이 좀 이렇게 순환이 되면 좋아요. 앞에서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뒷면에서는 열을 식혀가지고 옆으로 뒤로 빠져나가요. 열이. 그러니까 열 순환이 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노트북은요, 요즘 생산되는 노트북은 굉장히 가볍고 얇고 열이 적게 나는데,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요, 무릎에다 놓고 쓰면 화상 입습니다. 겨울철에는요, 책상에다 노트북을 딱 올려놓으면요, 난로예요. 난로. 뜨끈뜨끈해요. 주변이. 여름철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젓가락이 있죠.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이 우물장차처럼 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요. 그러면 모양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우리 책 보는 거 있죠, 책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다 밑에다 대고 노트북을 거기다 올려요. 처음에 쿨러를 샀는데 쿨러가 잘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책꽂이에다가 아니면 그냥 바닥 위에다가 방 위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젓가락으로 된 거를 올려요. 그럼 젓가락의 높이만큼 열이 순환될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럼 좀 견디더라고요. 재료비 얼마 안 들죠. 젓가락 4개면 되니까. 철사 같은 거로 묶으면 돼. 철사는 또 금속이라서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되지.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뭐 전혀 걱정이 없어요. 자, 보세요. 32쪽. 어이구야. 이렇게 쿨러에 먼지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안 움직여요. 키면 10분 있다가 딱 멈춰. 이런 거를 가져오시면 다 청소해 드린다고. 물론 공짜로는 안 해드려요. 공짜는 안 해드리지. 저기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은 얻어 먹어야지. 비싼 커피 말고. 사탕 하나. 그래야 여러분도 대가를 치른 거고 저도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 안 그랬더니 뭐 종부리듯이 부려, 어떨 때는. 그래갖고 싫다 그랬더니 선생님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짜는 안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메모리 불량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왜 불량 날까? 부부싸움에서 홧김에 확 집어던졌나? 그런 거 아니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고장 날 일은 없죠.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더라,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더라. 자, 우리 34페이지 보시면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안 돼, 느려져, 답답해, 이럴 때가 있죠.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져. 그럼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났든지 아프든지 그런 거죠.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는 짓이 그래요. 느려지고 답답하고 안 돼요. 그럼 바이러스가 왜 걸렸을까요? 엉뚱한 데 들어가서 뭘 본 거야. 엉뚱한 데 들어가서 전자우편이 왔는데 뭐 비아그라 사래. 비아그라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잖아.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 궁금하니까 눌러봐. 누가 영어를 공짜로 준대. 클릭해서 들어가. 그러고 컴퓨터가 베리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전서부터 컴퓨터에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와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영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어떤 뭐 모르는 사이트에다가 영화를 올려놔요. 그리고 해킹을 해가지고 뭐 유료든 무료든 간에 유명한 영화들 요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놔요. 영화에다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닙니까? 유료든 무료든 간에. 그러면 그 영화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러스가 안에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남을 공격해. 그걸 우리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한 현상을 해요. 막 느려지고 잘 안 돼. 그럼 얘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를 딴짓을 한가 봤더니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감염된 컴퓨터 수십만 대가, 수백만 대가 컴퓨터에 청와대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청와대가 동시에 수백만 명 접속이 안 되잖아요. 네이버나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거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백만 명이 접속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에 동시에 수백만 명이 접속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버가 나가버리거든요. 자, 출입문이 2개인데 100명이 막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가면 넘어지죠. 다치죠.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나가고 그러다가 남을 괴롭혔죠. 그리고 어느 날 내 컴퓨터가 또 토사구팽이라고 그냥 사냥개 삶아 먹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껐다 켰는데 컴퓨터가 안 움직여.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어른들이니까 뭐 애들도 그렇지만 좀 어린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이 청소년들이 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어른스러운 걸 보고 싶을 때, 19금 볼 때. 근데 들어가면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19금 사이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안 좋은 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면 뭘 또 설치하라 그래. 그럼 설치하다 보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와 동반돼서 같이 깔리는 스폰서 프로그램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거 걸리면 컴퓨터 자체가 다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나면 복구하면 돼요. 보관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버섯이 있네. 그래서 버섯을 먹었어. 근데 송이버섯 인적을 먹었더니 독버섯이래. 그 구토를 하고 막 경련을 일으켜. 그 막 사람을 불러가지고 살려달라 해서 살아났어. 그럼 두 번 다시 그거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독버섯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몸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별 못 느끼겠어. 내가 못 느껴. 그럼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결국에는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내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강사님, 동글뱅이 막 생기면서 돌아가는 거 가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래시계라고 하는 걸 과거에는 모래시계가 나타났다가 지금은 이제 동글동글한 게 돌죠. 네. 동글동글한 게 나타난 게 기다려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한정 기다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토샵을 실행했는데 1시간 만에 열려. 이런 경우는 없지. 그게 정상적이래. 그럼 그 컴퓨터에서 포토샵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인터넷 실행했는데 20분 만에 인터넷이 열렸어. 처음에 사왔을 때는 안 그랬거든. 탁 실행하면 인터넷이 착 열렸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인터넷 실행하면 한 20분 만에 열려. 그 문제가 뭐예요? 뭔가 바이러스가 걸렸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진단해요? 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백신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죠. 근데 백신도 안 깔려 있어. 예방접종도 안 하고 막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말라리아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백신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여기도 우리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실의 백신은요, 무료 백신 아닙니다. 이거 유료 백신입니다. 근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대. 이런. 어머나, 문제가 크다. 비정상이라는데? 어머? 이 백신 필요 없는데? 이거 무료 백신 아닙니다. 교육기관에서는요, V3 라이트나 알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이나 단체는요, 정상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셔야 돼요. 개인은 알약을 쓰셔도 돼요. V3 라이트 무료 같은 거를. 그러나 이 단체는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은 유료 백신입니다. 강력한 백신인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뭐 제가 한번 다시 손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백신들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악성 코드는 안 좋은 걸 다 합쳐서 악성 코드라 그래요. 그 중에 백신도 바이러스 껴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PC정비 자료실이라는 곳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악성 코드 제거하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데 보시면은 보세요. 누가 공짜로 프로그램 하나 깔았는데 거기에 이런 게 같이 깔리는 거예요. 오픈 탭, 사이드 매치, 스폰서 키워드를 설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치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설치하고 나면 막 광고가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깔려 들어가면 얘를 제거해야 된다고. 이거 보세요, 이거. 오픈 탭, 어니스톨, 뭐 사이드 매치, 심지어는 윈도우즈, 뭐 스폰서 이렇게 떠요. 그거 다 가짜거든. 근데 판별력이 없잖아, 우리 구분력이. 그냥 두고두고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속에 병균을 담고 사는 거지. 이런 거. 숙제. 자, 여러분 숙제 내드릴게요. 제어판에 가셔서 프로그램 제거창으로 갑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어판. 시작 눌러서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제거 클릭하시면 이 프로그램 목록 뜨죠? 이 프로그램 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면 좋은데 여기 이게 깔려 있네요. 매직 라인 for NPIG 이런 거. 드림 세큐리티라는 회사에서 설치된 거래. 이게 뭘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0 스탠다드 2011에 이건 엑셀 파워포인트고 한글도 있다. 한글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그건 아래 한글 깔린 거고. 자, 시작. 제어판 가셔서요 프로그램 제거를 가시면 뜹니다. 이 목록을 여러분이 학습하고 오세요. 잘 모르시면 얘를 스마트폰으로 정확하게 정면에서 찰칵 찍으시고요. 또 이렇게 화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또 얘를 하나 찰칵 찍으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가져와 보세요. 잘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진단해 드릴 테니까. 근데 얘를 창을 이렇게 작게 줄여갖고 찍지 마시고요. 전체 창을 열어놓고 이름, 게시자, 설치 날짜 이걸 다 보이게끔 대략은 그렇게 해서 화면을 캡처를 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 댁에 컴퓨터에 뭐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목록을 캡처해서 가져오게요. 이게 숙제입니다. 프로그램 제거까지 들어가셨어요?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이 울렁울렁거리신 적 있나요? 속은 울렁거리는데 화면은 울렁거리지 않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가서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펼쳐지는 이 목록을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여기 화면 해상도라고 있나요? 화면 해상도.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화면 해상도라고 항목 찾으셨습니까? 클릭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거는 저는 해상도가 여러분처럼 1920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1920으로 바꿔놓으면 글자가 깨알처럼 보여서 여러분 보기 힘드세요. 그래서 얘를 작게 내려놓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급 설정을 눌러 보실 겁니다. 고급 설정.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모니터 가보세요. 모니터. 그럼 여기 60Hz라고 써있나요? 얘를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 뭐가 있다는 뜻인데 하나밖에 없네요. 얘는 주파수 조절 못해요. 그러면 자, 35쪽 보시면 제어판에 가서 뭐를 했다? 디스플레이를 갔어요. 해상도 조정으로 갔죠. 36쪽 그림을 보시면 그냥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상도 조정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 모니터 왼쪽에 어댑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왼쪽에 어댑터라고 있고 모드 표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뭐가 있다. 100Hz가 떠 있다. 100Hz. 숫자가 작은 거 말고요. 640, 480은 말고요. 쭉 내려가시면 숫자 큰 게 있을 텐데 1920 쪽으로 60Hz 밖에 없네. 저는 아까 1366을 쓴다 그랬죠? 저는 1366에 768인데 60Hz 밖에 없네. 에이씨. 1400에 갔더니 75Hz도 있어. 여러분 모니터는요 기본 주파수가 60Hz입니다. 60Hz라는 말은요 1초당 60번의 전류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120Hz하고 60Hz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대개 텔레비전 있으시죠? 디지털 텔레비전. 예. 그 주파수가 몇 헤르츠짜리인지 아세요? 보니까 혹시? 저는 120Hz 알고 샀어요. 제가 텔레비전 구매할 때 120Hz라는 걸 알고 제가 샀어요. 확인하고. 그러면 60Hz짜리 텔레비전하고 120Hz짜리 텔레비전하고 차이가 뭐냐? 드라마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월드컵 축구할 때 슬로비드 장면이 촥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때 60Hz로 보는 것보다 120Hz로 보면요 선명하게 나가요. 빠른 장면이 휙 지나갈 때 있잖아요. 액션 영화 같은 거, 액션물 같은 거 60Hz로 보면 뚝뚝뚝 끊겨 나갈 수 있어요. 근데 120Hz로 보면 기가 막히게 선명하죠. 그리고 60인치, 70인치 큰 텔레비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240Hz, 480Hz도 있어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높아야 좋아요. 예, 주파수가 높아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화면이 울렁울렁 거린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브라운관 모니터를 보면 그 화면이 울렁울렁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도 울렁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 60Hz로 보지 말고 75Hz로 보시면 좋은데 얘는 75Hz가 256 컬러밖에 안 나와. 256 컬러. 256 컬러로 보면 안 되지. 우리는 24비트 컬러를 써야 돼. 32비트 컬러, 트루 컬러. 이걸 봐야 되거든. 근데 얘는 주파수가 지원이 안 돼요. 있나? 있긴 있다. 75Hz 있다. 이거를 고 보면 화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없었죠? 모니터 울렁거리진 않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보세요. 혹시 요거 보셨나 몰라. 게이밍 모니터 중에 144Hz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모니터 여기 모니터가 어디냐. 모니터에 가보면 여기에 24인치 넘어가서 한성 커브드 144라고 써 있잖아요. 144Hz. 이게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어떨까요? 막 액션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 모니터로 게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휙 지나갔다 그러는데 얼렁뚱땅 지나간단 말이야. 선명하지가 않아. 그럴 때 144Hz로 이런 모니터로 게임을 하면요 액션물이 아주 잘 보이죠. 선명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높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니터를 사가지고 워드 작업만 해. 그럼 의미가 없죠. 이거는 영상 같은 거 볼 때, 액션물 같은 거 본다든지 영화나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애들이 잘 알죠. 게임 좋아하는 우리 애들이. 이번에 모니터를 제가 부셔먹었다 그랬잖아요. 액정을. 그래서 새로 샀는데 144로 안 샀어요. 참아 이거로 사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울트라 와이드로 사긴 샀어요. 울트라 와이드에서 QHD 2560짜리인데 21대9 16대9 말고 이 모니터 절반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굉장히 넓은 거죠. 영화관처럼 보는 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무실에 그거 쓴대요. 업무를. 건축 설계하는 놈인데,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쓰는 것도 직장하고 비슷한 환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돈을 더 보태가지고 넓은 거를 사줬어요. 큰 거로. 그랬더니 게임만 하더라고요. 게임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예. 연령에도 상관없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예. 요거 144Hz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통 60Hz인데.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코드를 뺀 것도 아니잖아. 이사 온 것도 아니잖아. 이사 와가지고 코드를 잘못 꽂은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잘 됐던 걸 껐다 다시 킨 것 뿐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뎀 있죠, 모뎀. 모뎀의 고장 있을 수도 있고요. 공유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로를 공사하는 것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에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 KT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다 전화를 걸어요. 먼저 전화를 걸면 거기 있는 서비스 센터에 있는 헬퍼가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안 됩니까? 오늘 일어나서 켜보니까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 좀 해볼게요 하고요. 신호를 쫙 보내요. 거기서 우리 집으로. 그 좀 이따 하는 말. 예, 기사님 보내드릴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디 선로 공사하고 있는 거야. 선이 끊어진 거야. 근데 신호는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그 모뎀으로 좀 보실래요? 근데 모뎀이 뭔지를 알아야 볼 거 아니야. 공유기는 언제 사셨나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샀습니다. 그럼 공유기는 문제가 없는 거고. 공유기요? 한 10년 되는데 그럼 공유기가 고장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저희 집은요 2개 다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뎀이 고장 난 게 아니라 모뎀에 들어가는 그 아답터 있죠, 아답터. 얘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모뎀에 신호가 껌뻑껌뻑 들어오는데 느려.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껌뻑껌뻑거려. 그래서 일단 기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대뜸 보더니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근데 그거 바꿔주더라고요. 아답터를. 그게 잘 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공유기가 고장이 났어요. 공유기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댁에서는 인터넷을 몇 명이 씁니까? 몇 대 기계가 돌아갑니까? 저희 집은요. 애들이 방학이 되면 휴일 되면 방방마다 기계가 2개씩 돌아가요. 노트북, 데스크탑, 핸드폰, 태블릿 1인당 4개씩 돌아갑니다. 애엄마는 주방에서 태블릿으로 감시를 하죠. 저것들이 뭐하나. 밥때가 됐는데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면 이번 참에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공유기 한 대를 가지고. 애엄마는 또 닌텐도 위 게임기를 돌리죠. 미국에 있는 친구랑 게임을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는 공유기 한 대를 가지고 집에 있는 인터넷 장치들이 PC 세대, 데스크탑 세대, 노트북 세대, 태블릿, 뭐 스마트폰, 게임기 합쳐서 한 10몇 대씩 돌아가요. 그렇게 몇 년을 돌리면 공유기가 저렴한 걸 샀는데 2만원짜리 샀는데 대번에 고장나지.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신호가 잡혔다가 불을 막 움직이는데 안에가 회로가 나간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새로 샀어요. 몇 개월 전에. 안테나 5개짜리 거금을 들여서 한 7만원 주고 샀어요. 잘 돌아갑니다. 한 몇 년은 더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인터넷 공부한답시고 IP를 건드려. IP 이 주책맞게 IP를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IP 가정에는 IP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동 IP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를 공부한답시고 건드려 놨어 이렇게. 그리고 강의실이나 이런 단체는 IP가 고정돼 있어요. 이 IP를 모르고 숫자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신호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잘 쓰던 애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는 노트북에 인터넷이 되는데요. 강의실 가져오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환경이 안 맞은 거지, 뭐 환경. 통신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스피커를 딱 가져갔어요. 수업에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실시대고 다 꽂아보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화가 뿔딱지가 났죠. 그래갖고 집에 와서 아이씨 화가 난다고 했더니 왜 그러니? 스피커 가지고 왔는데 소리가 안 난다 했더니 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거 고장난 거라서 애가 빼놓은 거야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쓰다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거를 빼놓고 제 자리에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되는 줄 알고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고장난 스피커니까 소리가 안 난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럼 왜 고장이 날까? 고가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저가는 고장이 잘 나죠. 그리고 케이블을 막 당긴단 말이야. 그럼 안에 납땜이 돼 있던 게 분리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않으면 10년, 100년을 써도 스피커 고장 나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잘 하시면 되고요. 볼륨 조절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바로 수업 마무리 질 텐데요. 자, 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PC정비 자료실 가세요. PC정비 자료실. PC정비 잘 가르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CPU Z라고 있을 겁니다. CPU G 시스템 프로그램. 찾으셨어요? 자, 얘를 해가지고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르시죠? 이 강의실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32를 실행하시면 돼요. 64를 실행하면 이거 봐. 안 돼. 그러면 이 강의실 컴퓨터는 32비트구나. 일단 여러분 64를 실행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32만 하면 되고 댁에서는 64를 실행하세요. 그래서 작동이 되면 우리 집 컴퓨터는 64비트구나 아시면 돼요. 여기 32비트를 실행할 겁니다. 요런 창이 나오면 돼요. 요런 창. 요런 창이 나오면 돼요. 요 CPU 프로그램 댁에서 꼭 설치해 보시고요. 실행해 보셔가지고 막 눌러 보세요. 고장은 안 나니까 눌러 보시고. 예.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제 홈페이지 여기 PC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까는요. 요거 보시고 64 실행하시면 되고 64 실행했더니 에러가 났다. 그럼 32 실행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세밀한 거 설명드릴 테니까는요.